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3 7일 연속 93개국 1위 올킬 소식과 미국 콘텐츠와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는 해외 시청자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출시된 지 7일이 지난 오늘 날짜 플리스페토럴 기록을 보면 정말 전대미문의 연속 93개국 올킬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3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드 샌드맨 시즌2가 출시되어 어쩌면 내일쯤 93개국 올킬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와 샌드맨 시즌2의 히트맵을 비교하면 오징어 게임은 93개국 모두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고 샌드맨 시즌2는 북미와 유럽에서 강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영화 부문에서는 그제 등장한 미국 영화 올드가드 시즌2가 이틀째 전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평점을 보면 시청자들이 많이 실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IMDb 평점 5.2점, 로튼토마토 신선도 25%로 최악의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드가드 시즌2는 어제도 예측한 것처럼 1위에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 N차 시청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K-POP 데몬헌터스의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난번 미국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K-드라마를 보면서부터 미국 드라마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글에 엄청난 공감의 댓글이 쌓여있듯 이미 두 컨텐츠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플리스페트롤 순위에 오르는 K 컨텐츠와 미국 컨텐츠의 평점 차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단적으로 K-POP 소재 영화 K-POP 데몬헌터스가 IMDb 평점 7.8점에 로튼토마토 전문가 신선도 95%, 시청자 평점 89%인 반면 지금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올드가드 시즌2는 IMDb 평점 5.2점, 로튼토마토 전문가 평점 25%, 시청자 평점 41%의 저조한 평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1위 오징어 게임은 IMDb 평점 8.0, 로튼토마토 평점 95%인 반면에 신규 출시된 샌드맨은 IMDb 평점 7.7점, 로튼토마토 평점 87%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샌드맨 시즌1이 출시되었을 때 경쟁했던 드라마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한국 A스토리가 제작, 국내 ENA에서 방영되고 넷플릭스가 해외 서비스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것입니다. 샌드맨 시즌1 제작비가 2,200억 원인 반면에 그 제작비의 10분의 1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세계 통합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샌드맨 시즌1은 로튼토마토 기준 전문가 평점 88%, 시청자 신선도 81%로 꽤 준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전문가 평점 100%, 시청자 평점 94%로 압도적으로 K-드라마가 우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면 2,200억 대작 샌드맨 시즌1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2는 오징어 게임 시즌3와 맞붙고 있어 대진운이 없는 드라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플리스페토럴 영화 드라마를 통합해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드라마는 역시 K-드라마 미지의 서울로 IMDb 평점 8.5점입니다. 이처럼 이제 해외 시청자들의 눈에는 K-드라마 미드 사이의 평점 차이만큼 퀄리티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재미가 있으면 긴 영화 드라마라도 끝까지 시청을 하고 재미가 없다면 짧은 영화 드라마라도 10분도 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넷플릭스가 지금 K-드라마를 견제하기 위해 바꾼 순위집계 방식이 총 시청시간에서 총 실행시간으로 나눈 값인 뷰라는 개념의 순위집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시즌제인 미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회차가 길고 실행시간이 긴 K-드라마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 또한 이 넷플릭스의 구조를 따라가다 오리지널 K-드라마들이 요즘 질과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드라마는 기존의 16화 1시간 이상의 실행시간으로 드라마 완성도가 높고 깔끔하게 단일 시즌으로 결말까지 보여준다는 것으로 해외 시청자들로부터 미드와의 차별성을 인정받으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독점적으로 방영하다시피 하면서 K-드라마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어서
이 넷플릭스의 1극 체제를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국산 글로벌 OTT가 빠른 시기에 탄생되어 넷플릭스와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의 드라마들이 기존의 넷플릭스의 꼼수 방영과 엉터리 순위집계 방식으로 정당하게 받지 못한 드라마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시즌3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3막으로 구성된 걸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완벽한 세트로 보기보다는 3막을 비교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 불평등 등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다양한 현대적 주제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 개인의 정치에 대한 편향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정치나 경제 시스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든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부유층이 다수를 지배하는 과도 정치로 귀결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시스템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시스템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 자체가 인생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즌3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탓하기보다는 상황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운의 죽음은 정말 잘 그려졌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각 순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줄거리도 정말 훌륭했지만 VIP 장면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몇몇 부분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라마, 액션, 감정, 대화의 균형이 매우 좋았고 긴장감이 이번 시즌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시즌2와 3에 걸쳐 전개되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성장은 매우 생생하게 그려졌지만 시즌1부터 시즌3까지의 기운은 정말 강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시즌 전체를 정말 좋아했고 집에서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토리는 괜찮았지만 저는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면이 더 좋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매일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지 노인과 젊은 세대 모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스토리였죠. 시즌 전체가 좋았습니다. 연기력도 훌륭했고 게임도 흥미로웠습니다. 시즌1이 공개되고 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즌이 될 줄은 전혀 몰랐고 시즌2와 3를 기다렸습니다. 시즌1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탈락이 처벌, 즉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즌의 흐름은 좋았고 시퀀시가 있었고 놀라운 움직임 중 하나는 게임에서 프론트맨이 입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베이비 221을 살리고 VIP는 탈출하는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모든 주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시즌4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생존, 심리, 사회 비판을 매우 설득력 있게 결합한 놀랍도록 스릴 넘치고 독특한 시리즈입니다. 연기는 훌륭하고 캐릭터들은 각자의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 이야기를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 K-드라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는 서스펜스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어 시리즈 내내 시청자들을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배경과 게임은 독창적으로 디자인되어 매 에피소드가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몰입도를 높입니다. 전반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리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사회 인간 본성 그리고 절박함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생각을 자극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국 영어권 반응 중 이 감독님 제 영감의 원천이에요. 아마 아무도 보지 않는 프로젝트들을 해왔지만 감독님의 시리즈 제작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실제 생활에서 영감을 얻고 스크린으로 옮기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행운을 빌어요.
결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즌3를 다 봤어요. 더 이상 프론트맨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든 나쁘든요. 대우를 죽인 너희들 싫어. 모두가 죽는 걸 보고 여기 온 사람은 누구야? 참 우울하면서도 아름다운 쇼네요. 평생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청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하루 만에 에피소드를 다 끝낼 거예요. 저는 엄마이자 아내예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남편과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정말 멋진 시리즈예요. 외국 VIP들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요. 넷플릭스 진짜 싫어. 내 여자친구 김준희, 현주, 장금자는 왜 죽었어? 지난 경기는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기훈. 지금 시즌3를 보고 있는데 전개가 참 많네요. 이런 결말은 예상 못했어요. 매해 소름이 돋았는데 마지막 회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성기훈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됐어요. 오징어 게임은 인간이 얼마나 최악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 코리아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냥 트라우마를 털어내는 거죠. 하루 저녁에 다 봤어요. 보는 내내 펑펑 울었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프론트맨이 게임을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기훈이 한 말, 우리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야 라는 대사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존엄성에 대한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훈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인간성과 희망, 고통과 용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정재님의 연기는 저의 마음을 울렸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드라마에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을 정주행했는데 정말 끝내줬어요.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서 반전이 있었네요. 원한다면 미국판 스핀오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6시간 연속으로 저와 같이 오징어 게임 시즌3를 끝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엔딩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망쳤어. 저는 결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가장 슬픈 결말 중 하나, 너무 비현실적이야. 지금 울 것 같아. 넷플릭스 싫어요. 당신들이 127, 388을 죽였어요. 이제 1년 동안 울 것 같아요. 이정재 연기는 정말 놀랍다. 역대 최악의 엔딩이야. 형들 너무 실망스러워. 시즌1에서 끝냈어야 했는데. 오늘만 끝냈는데 정말 명작이었어요. 몇 번이나 울 뻔했어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엔딩이 너무 슬펐어요. 끝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새 시즌을 몰아서 본 뒤로는 예고편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결말이 싫었지만 대단한 걸작이었어요. 대본이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따라올 할리우드 드라마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의 엔딩이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과 함께 슬픈 순간이 너무 많았다.
비평가들은 이 인기 시리즈의 마지막 장이 시즌2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말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을 만한 작품에 긴박감 넘치고 충격적인 결말을 선사한다고 말합니다. 팬들이 시즌2를 위해 3년을 기다린 후 오징어 게임이 6개월 만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반 평론가들은 이번 편이 훌륭한 마무리라고 평합니다. 이 대중문화 현상은 리얼리티쇼 스피노프를 낳았고 원작과 연계된 미국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국 이 시리즈는 풍자적이고 폭력적인 설정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놀라운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할 작품 중 하나일까요? 영국 언론 덱스터의 카메론 프루는 시즌3 이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제작한 역대 최고의 TV쇼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토털필름 몰리 에드워즈는 이렇게 답합니다. 황 감독과 그의 놀라운 출연진은 역대 최고의 넷플릭스 쇼 중 하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역대 최고의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GN 무비의 셰넌 밀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마지막 장에도 흠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오징어 게임을 히트작으로 만든 긴장감과 영화적 완성도를 제공합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닐콜스는 결국 오징어 게임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보다 더 전통적인 액션 스릴러로 변했다는 인상도 남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트의 엔지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이자 다행히도 마지막인 오징어 게임 시즌을 통해 기훈이 첫 승리 이후 저주받은 섬을 영원히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훈처럼 그 저주받은 섬을 영원히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전 시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덱스터의 카메론 프루는 시즌1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즌2는 더 훌륭했습니다. 시즌3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최고입니다. 시즌1 모닝 헤럴드의 칼 퀸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크게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시즌인 이번 시즌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맘스케이크의 테사 스미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실망스러웠던 시즌2 이후 마지막 에피소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토탈필름의 몰리 에드워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마지막 시즌으로 시즌1 후반부의 처절한 비통함을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그 자체로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에드 파워는 뜬금없이 튀어나온 첫 시즌에 도대체 뭐 보고 있는 거지라는 독찬 감동을 다시는 재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즌은 만족스러운 마무리입니다. 피 묻은 리본으로 멋지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더랩의 윌리엄 굿맨은 황동혁은 초반에 기운을 적극적으로 사이드 아웃시켜 조현진에 집중합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결정으로 후반 라운드 경기에 승패가 갈리는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효과는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절망감을 불어넣습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니콜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는 지하 토너먼트에 대한 인기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 토너먼트에서는 많은 참가자가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소개하는 것은 완전히 엉뚱합니다. 토털필름의 몰리 에드워즈는 게임에서 신생아가 등장하는 현실은 이 드라마가 능숙하게 묘사하는 디스토피아적 악몽을 엄청나게 증폭시킵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닐콜스는 첫 번째 시즌 이후로 뭔가 잃어버린 게 있나요? 풍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는 어땠나요? 맘스기계 테사 스미스는 오징어 게임의 가장 재밌는 부분 중 하나는 실제 게임이며 마지막 시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에드 파워는 세 번째 시즌 도전 과제는 시리즈 1의 만화적 잔혹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토탈필름의 몰리 에드워즈는 프로덕션 디자인 최경선은 시즌3에서 다시 한번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게임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어린 시절의 엉뚱함과 끊임없는 잔혹함이 뒤섞인 가장 불안한 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덱스터의 카메론 퓨는 경기의 연출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는 TV에서 가장 몰입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니콜스는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시즌의 도전 과제만큼 잘 생각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게임은 결말을 향해 뻗어나가는 더 방대한 스토리에 추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연기가 있었나요? 디사이드의 맥인 오키프는 이정재가 이번 시즌과 오징어 게임 전체 방영 기간 동안 이룬 성과는 역대 최고의 TV 공연 중 하나입니다. 토탈필름의 몰리 에즈워즈는 저는 새 시즌 동안 2회 연기를 칭찬하기에 부족합니다. 캐릭터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도전이며 그가 그 역할을 아주 쉽게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덱서터의 캐메론 프루는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면에 나서는 임시완의 이명기입니다. 이번 시즌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까요? 맘스 키키의 테사 스미스는 시청자들은 분명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반전과 충격적인 결정들이 펼쳐집니다. 덱서터의 캐메론 프루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죽음들이 몇 건 있습니다. 더 랩의 윌리엄 굿맨은 시즌1에서 구슬치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시즌3 초반 에피소드는 그보다 훨씬 더 짜릿한 결과를 보여주며 정말 가슴 아픈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탈필름의 몰리 에즈워즈는 마블스에서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세요? 다시 그 기분을 느낄 준비를 하세요. 더 끔찍할 거예요. 결말이 충격적인가요? 할리우드 리포터의 엔지하는 창작자 황동혁은 아직도 몇 가지 더 끔찍한 속임수를 숨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칼을 휘두르는 마지막 잔혹한 기술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았을 때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니콜스는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젠장이고 정말 놀라운 순간이 담겨 있어서 편집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못할 만큼 큰 돈을 걸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아이유스의 에밀리 와킨스는 결말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과제는 윤리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사례 연구로 교과서에 바로 실을만 한다는 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칭찬드립니다. 드라마에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드 엔딩이기 때문입니다. IMDb 오징어 게임 시즌3 에피소드별 평점을 보면 1화에서 5화까지 비슷한 평점을 보이다 마지막 6화에서 평점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새드 엔딩에 익숙한 우리와 해피엔딩에 익숙한 서양 시청자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